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D3 포인트 그룹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D3 포인트 그룹은 이런 정삼각형 모양의 분자가 D3 포인트 그룹이에요. 얘는 어떤 대칭 조작이 있냐면은 칠판에 수직으로 120도, 240도 돌려주게 되면 분자가 안 바뀌죠. 그런 것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C3 대칭 조작이라고 해요. 120도가 있고 240도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 두 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80도 돌려주는 대칭축이 3개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켜줘도 분자가 안 바뀌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켜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켜도 분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대칭 조작을 우리가 C2라고 부르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동은 언제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대칭 조작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D3라고 부르고요. D3 같은 경우에 함수 타입이 3가지가 있어. A1 타입, A2 타입, E 타입. 지난 시간에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E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E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함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 E 타입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프린트글에 나와 있지만 이런 오비탈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디제네리티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요 두 개가 바로 E 타입에 해당하고 이것이 A1 타입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디제너러시가 이인 함수 집합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풋사이 2라고 그러면은 요 에너지 레벨을 갖는 함수는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이 요 E 타입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풋사이 1과 풋사이 2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줘도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거 갖다가 파이 1, 파이 2라고 그러면은 요 함수 집합을 풋사이 1과 풋사이 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대신 파이 1과 파이 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줘도 똑같은 함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얘가 왜 요 함수 집합으로 표현된 것이 왜 이 시메트리를 갖는 것인지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요 함수를 내가 풋사이 2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풋사이 2b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가 C2 대칭 조작을 해. 그럼 이렇게 돌려주게 되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요 함수는 다시 말하면은 대칭 조작을 해서 만든 함수를 풋사인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얘는 요 함수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풋사인 2a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풋사인 2b도 C2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얘는 마이너스고 대칭 조작을 해봤자 똑같은 놈이 나오죠. 그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풋사이 2p 프라임은 뭐냐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요. 풋사이 2b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C2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은 이런 거죠. 풋사이 2a 프라임, 풋사이 2b 프라임은 풋사이 1, 풋사이 2를 C2라는 대칭 조작을 해서 만든 건데 C2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2x2 매트릭스를 대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은 0 이런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C2라는 대칭 변환 대신에 앞으로 얘를 이런 행렬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행렬의 대각선 값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각선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2라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해 주는데 그 행렬의 대각선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C3 대칭 조작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함수를 C3 대칭 조작을 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딱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함수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3 대칭조작을 주게 되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큰 게 하나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내가 풋사이 2a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이 함수는 다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선형가락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는 풋사이 2a하고 풋사이 2b를 더해준 다음에 빼기 2분의 1 해주게 되면 이 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지난 시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C3 대칭 조작해서 나온 함수는 다시 얘하고 얘 선형가락으로 표현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C3 대칭 조작하게 되면 이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다시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선형가락으로 표현이 되더란 얘기야. 구체적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수식을 행렬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가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3 빼기 2분의 1을 행렬로 C3 대칭조작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대각선 값이 중요하고 이게 대각선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뭐지? 빼먹었다. C3 대칭 변환이라든지 C2라는 대칭 변환을 뭐로 표현한 거죠? 행렬로 표현을 했어. 그때 그 도구가 있을 거야. 도구가 뭐냐면은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대칭 조작하고 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 두 함수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한테 요 두 함수 말고 요 두 함수로 하겠다. 다른 함수로 이 함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마이너스 플러스 없고 요 함수로 C3하고 C2를 대칭 변화를 행렬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결론은 다른 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대각선 값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다시 말하면은 자 정삼각형 모양의 H3 분자를 M호를 그려보면은 요 디제너러시가 없는 함수가 나오고 디제너러시가 나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건 딱 두 개의 함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함수 선형값으로 표현 함수 집합을 나타내 주는데 그 함수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C3하고 C2가 행렬의 모양이 달라. 각각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대각선 값은 그게 일정하다는 거야. 그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진동 모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동 모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진동 모드가 있는데 프린트분에 나와 있듯이 뉴1 진동 모드가 있고 뉴2 진동 모드가 있고 뉴3 진동 모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뉴1 진동 모드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뉴2 진동 모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얘가 A1 시메트리를 갖는 것이다. 얘가 A1 시메트리를 갖는 것이다. 얘가 B2 시메트리를 갖는 것이다. 어사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동이에요, 진동. 근데 분자는 진동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병진 운동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얘가 Y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G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동을 나타내는 화살표고요. 이거는 위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진동.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모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 회전을 시켜보고 미러 플랜을 시켜보게 되면 얘가 어떤 대칭성을 갖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A1 대칭성을 갖는 거라고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병진 운동 모드도 이게 A1 타입이냐, A2 타입이냐, B1 타입이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캐릭터 테이블 보면은 얘가 C2V다. 그리고 E가 있고 C2가 있고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V 프라임. 여기 보면은 여기가 G, RG, XR은 있겠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G, X, Y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축 방향의 병진 운동 모드는 이게 A1 시메트리를 갖는 거다라는 것이 이미 사람들이 다 해놨다는 거죠. X축으로 병진 운동하는 거, Y축으로 병진 운동하는 거 각각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미 다 해놨다는 거야. 자, 근데 병진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 프린트홈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회전 달수가 세죠. 회전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요거는 이게 X축이라고 그러면 X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화살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갖다가 180도 돌려주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대칭성이 뭔지가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내가 X축 방향의 회전 방향을 그려놨어. 이런 거예요. 요 칠판의 수직인 축이 X축이거든요. 회전은 뭐냐면은 이렇게 X축의 회전은 내가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먼저 C2 대칭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C2 대칭 조작이라 그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180도 돌려주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 화살표를 C2 대칭 조작하면 요게 돼. 그럼 이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를 비교해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시그마 V는 뭐냐면은 내가 미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미를 이렇게 갖다 대면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처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시그마 V 프라임은 미러를 칠판에 평행하게 갖다 대는 거. 그럼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찾아보게 되면 이게 어떤 타입이냐면은 이제 B2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굳이 우리가 이거를 해볼 필요가 없어. 이미 사람들이 해놨거든. 사람들이 G축 방향의 병진 운동, X축, Y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 어떤 대칭성을 갖는지, G축 방향의 회전, Y축 방향의 회전, X축 방향의 회전은 각각 어떤 대칭성을 갖는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얘 같은 경우는 C2V이기 때문에 함수가 네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지. A1, A2, B1, B2. C2V에는 2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제네레이트 모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각형은 디제네레이트 돼 있어. D3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문에 보면은 왼쪽 두 개는 병진 운동 모드 두 개를 나타내 주고요. 가운데 세 개는 진동 모드를 나타내 주고 맨 오른쪽은 회전 모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2라고 돼 있는 거지. 2라고. 맨 왼쪽에 트랜스레이션 XY 그래가지고서 2라고 돼 있잖아. 이 두 개가 일종의 디제네레이트된 모드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가 왜 디제네레이트된 모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 두 개가 하나 이 타입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얘가 정말 이 타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칭 변환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C2 대칭 조작을 해. 얘도 마찬가지로 C2 대칭 조작을 해.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도 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진동 모드를 풋사이 1이라고 그러고 이 운동 모드를 내가 풋사이 2라고 그러면은 풋사이 1이라는 놈은 C2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은 풋사이 1 프라임이 되는데 그건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풋사이 1이랑 같다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이게 나와요. 자, 여기도 한번 180도 돌려봅시다. 180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풋사이 2 프라임은 그냥 풋사이 2랑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써준 이 두 식을 확률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풋사이 1 프라임, 풋사이 2 프라임은 여기가 풋사이 1, 풋사이 2라고 그랬을 때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표현해 준 것이 마이너스 1, 0. 얘를 표현해 주는 것이 0, 1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C2 대칭 조작은 어떤 행렬로 표현되냐면은 요 행렬로 표현이 돼.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캐릭터 값이에요. 요걸 더해주게 되면은 0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C3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가 나와요. C3 자, C3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요. 110도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110도 돌려주게 되면 어떤 화살표가 나오냐면은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120도 돌려주게 되면 이 화살표가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120도 돌려주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좀 꺾어진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얘부터 한번 볼게. 지금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 화살표가 이 화살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는 것이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그려진 거예요. 오른쪽에 좀 커다랗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려졌어. 지금 내가 이 움직임을 풋사이 1이라고 표현했고, 이 움직임을 풋사이 2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풋사이 1, 요게.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풋사이 2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림상으로는 요거를 풋사이 1, 요거를 풋사이 2라고 했을 거야. 자, 근데 요게 120도 회전시켜주게 되면 요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여기. 요게 일종의 풋사이 2 프라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빨간색으로 풋사이 1 프라임으로 그려놨다는 거지. 요게 풋사이 1, 요게 풋사이 1, 요게 풋사이 2. 120도 회전시켜주니까 요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방향으로 간다. 요 방향으로. 요 풋사이 1 프라임을 풋사이 1과 풋사이 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그려놨죠. 각도를 내가 이렇게 각도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 몇 도가 되냐면은 60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구하게 되면은 풋사이 1 프라임을 풋사이 1과 풋사이 2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풋사이 1 프라임은 요 값이 얼마가 되죠? 요 값이 코사인 30도가 되죠. 코사인 60도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60도에 마이너스 풋사인.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오네? 여기가 이쪽에 플러스거든.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코사인 60도는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y축 값은 어떻게 되죠? y축 값도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풋사이 2 사인 60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쪽을 풋사이 1 벡터, 이쪽을 풋사이 2 벡터라고 그랬을 때 풋사이 1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도 비슷한 방법이에요. 얘도 화살표.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삼각형을 보면 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풋사이 1, 풋사이 2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로 되냐면 요거로 바뀌었어. 요거로. 그래서 프린트물에 빨간색으로 풋사이 2 프레임으로 나왔죠. 요게 풋사이 1이고 요게 풋사이 2예요. 요게 풋사이 1이야. 요게 풋사이 2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풋사이 2 프라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풋사이 2 프라임도 풋사이 1과 풋사이 2 선형 결합으로 마찬가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번에는 요게 30도가 돼. 왜 그러냐면 이거 120도 돌려주는 거잖아요. 120도. 요 화살표가 이렇게 그러거든요. 이거 90도잖아. 그러니까 요 화살표는 몇 도가 돼야 되냐면은 3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풋사이 2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풋사이 1과 풋사이 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푸사이 2 프라임은 요 값은 코사인 30도가 될 테니까 푸사이 1의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요 값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빼기 푸사이 2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푸사이 1과 푸사이 2 선형결합으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종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걸 얻게 되냐면은 프린트물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푸사이 1 프라임, 푸사이 2 프라임 있으면은 얘가 빼기 코사인 60도. 아까 식을 행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칭 조작을 이런 식의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쪽이 중요해요. 얘 빼기 2분의 1이거든요. 얘도 빼기 2분의 1이니까 캐릭터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라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똑같은 일을 갖다가 C2 대칭 조작을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함수뿐만이 아니고 화살표, 그러니까 병진 운동 모드라든지 진동 모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어느 시메트리를 갖는 건지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넘겨가지고서 BH3 분자 오비탈 만들기, BH4 분자 오비탈 만들기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다시 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해볼 게 뭐냐면은 BH3 요 분자 오비탈, 그 다음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4개가 가상의 분자에 요 놈과 요 놈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붕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학식할 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그렸냐? 먼저 가운데 있는 원자를 따로 떼가지고서 왼쪽에다가 원자 오비탈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 양쪽에 붙어 있는 놈의 원자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분자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동함수는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 그리고 분자 오비탈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주겠다. 뭐 그런 식의 계속 했었죠. 근데 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 얘도 마찬가지는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얘는 문제라 그랬죠. 1s 오비탈은 중심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 그랬어요. 1sb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뭐라 그랬냐면 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얘를 선형 결합해서 게라데하고 운게라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sa, 1sb, 1sa 빼기 1sb로 만들어서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한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만들 때 똑같은 일을 할 거야. 단지 타이점은 뭐냐면 아까 쟤는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함수가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지만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D3 대칭성을 갖고 있어. 함수가 어떤 타입이 되냐면 A1이든지 A2든지 2로 구분이 돼야 한다는 얘기만 해줄 거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베릴륨의 붕소의 3개가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요. 이거는 먼저 가운데 있는 붕소의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려주려고 그래. 가운데. 먼저 베릴륨 하기 전에 수소부터 이렇게. 여기 수소가 들어가 있다. 붕소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수소 원자 오비탈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에 붙어 있는 3개 수소를 여기다 그려줘요. 여기 1s 오비탈이겠죠? 여기도 1s 오비탈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놈은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D3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함수가 A1, A2,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주는 원자 오비탈도 A1, A2, 2로 구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운데 있는 수소 오비탈을 봅시다. 수소에는 S 오비탈이거든요. S 오비탈.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은 당연히 A1 타입이겠죠. 얘는
C3 대칭 조작을 하던 C2 대칭 조작을 하던 안 바뀌는 함수거든요. S 오비탈은 무슨 타입 함수냐면은 얘는 A1 타입 함수예요. 이거는 뭐 바뀌지가 않아.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얘라는 거지.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이 첫 번째 오비탈은 여기에만 S 오비탈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고 세 번째 오비탈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요놈이 각각 이놈이라는 거야. 근데 이놈은 A1도 아니고 A2도 아니고 2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요 세 개의 함수를 선형결합해서 요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요 놈을 선형결합하면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함수 요거. 근데 두 번째 함수는 뭐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는 어떤 거?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뿔뿔 나오고. 방금 전에 했던 거라는 거죠. 삼각형에서. 요 함수 하나하고 요 함수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세 개 함수를 선형결합해서 요 놈과 요 놈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 내가 이렇게 그려줘. 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A1, A2 중에 이거 회전을 시켜줘도 분자가 안 바뀔 거거든. 따라서 얘는 A1 타입이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E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 수소 원자 오비탈을 선형결합해서 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얘는 A1 타입이고 얘는 E 타입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되게 쉽게 돼. 이게 끝나게 되면은 자 A1은 뭐랑 상호작용할 거냐면은 여기 A1이랑 상호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본딩을 만들 것이고 안타입 본딩을 만들겠죠. 얘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이게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안타입 본딩 오비탈이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A1과 A1이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과 안타입 본딩 오비탈을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E 타입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옆으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4 모레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가운데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론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변할 게 없죠. 여기는 그대로고 뭐만 바뀌겠어요? 이제 보론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3개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s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랑 똑같겠죠. 얘는 A1 타입이에요. 그죠? 이제 문제는 뭐죠? 2p 오비탈. 보론에 있는 3개의 2p 오비탈이 A1이냐 A2냐 E냐를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기 BH3 몰레큘 오비탈 다이어그램에서 7, 8이 수직으로 뻗어 나오는 거. 그걸 지축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축 까만색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거. 이렇게. 여기가 A2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2PG 오비탈이에요. 칠판에 수직으로 뻗어 나와 있는 프린트물의 왼쪽에 나오는 거. 까만색으로 칠해진 고오비탈은 대칭성이 A2예요. 이제 곧 그걸 알려줄게. 그게 왜 A2.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이라고 그러면은 요쪽 방향에 P 오비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은 요쪽 방향에 P 오비탈. P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요. 칠판으로 수직으로 나오는 P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요쪽 방향에 P 오비탈하고 요쪽 방향에 P 오비탈. 프린트물에 파란색 오비탈하고 빨간색 P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어떤 타입이 되냐면은 E 타입이 돼. 얘가 왜 A2 타입이고 E 타입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보론에 있는 2s 오비탈은 A1, 2pg 오비탈은 A2, 그다음에 2px, 2py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오비탈은 두 개가 E 타입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쉬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A1이랑 상호작용 할 거라는 거야. 아까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A1은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입 본딩을 만드는 걸 이제 그대로 시켜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A2는 여기 상대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A2는 그냥 넘번딩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는 넘번딩이야. 그럼 이제 뭐가 남죠?
여기에는 두 개 E 타입하고 여기에는 두 개 E 타입이 나오게 돼. 그래서 2하고 2가 상호작용을 할까 두 개가. 그래서 여기 본딩을 만들 것이고 여기 안타입 본딩을 만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돼요. 여기 p 오비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방향에 p 오비탈이 있고 요 방향에 p 오비탈이 있잖아요. 얘도 2고 얘도 2거든요. 여기도 두 개의 2가 있어요.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어.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두 개의 본딩, 두 개 안타입 본딩을 만드는데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 오비탈이 여기 이 타입 요 왼쪽에 있는 오비탈이 여기 두 개 있는 것하고 어떤 것하고 상호작용하냐가 문제야. 여기 왼쪽에 있는 요 p 오비탈이 얘나 얘 중에 어떤 거랑 상호작용하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버랩을 하냐 안 하냐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요 오비탈하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요 오비탈하고 요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요 오비탈하고 요 오비탈 오버랩이 제로가 돼.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오비탈 왼쪽 오비탈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요 오비탈은 이렇게 돼. 요 놈하고 요 놈은 오버랩하게 되면은 제로가 돼. 왜 제로가 될까? 이게 한꺼번에 합쳐서 그려줘야 되겠다. 이거 맞죠, 그죠? 이게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이게 아니고 얘 같다. 미안하다. 얘하고는 오버랩 하는데 얘하고 오버랩을 하잖아. 미안하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왼쪽 오비탈. 얘는 어떤 오비탈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오버랩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도 두 개 E 타입이 있고 여기도 두 개 E 타입이 있어. 근데 왼쪽 요 p 오비탈은 얘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돼. 그래서 얘하고는 상호작용하지 못해. 근데 얘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얘하고는. 얘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얘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되면 얘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안 돼. 그럼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거든. 제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여기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하냐면은 여기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입 본딩을 만든다는 거야. 반면에 여기 p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하냐면은 여기 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입 본딩을 만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것이 BH3의 MO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으냐면은 여기 p 오비탈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는데 얘는 A2 타입이고 얘는 E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왜 두 개가 E 타입이고 얘가 A2 타입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다음 프린트물에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프린트물에 동이나 이 대칭성을 가졌지만 E1A, E2B, E1B, E2A는 오버랩이 제로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얘는 얘하고만 상호작용하지 얘하고는 상호작용 못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야. 여기 A2 타입이 있고 두 개의 PX, PY 오비탈이 있는데 얘는 A2 타입이고 얘는 E 타입이다가 바로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요 놈. 삼각형 평면에서 위로 튀어나온 놈 있잖아요. 그 오비탈이 바로 요 오비탈이거든요. 요 오비탈은 C3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가 1이야. 근데 C2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전시키게 되면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3의 캐릭터는 1, C2의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A2가 돼. 얘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쪽 부분이 좀 까다로워, 이쪽 부분.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얘하고 얘가 왜
E 타입인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두 개 오비탈을 그려줄게. 내가 이거 갖다가 푸사이 1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이거를 푸사이 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C2 대칭 이동을 시켜줘. C2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축에 대해서 180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C2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네? 얘는 그대로가 되겠지.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푸사이 2 프라임은 자기 자신이 돼.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네? 푸사이 1 프라임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기 푸사이 1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놈을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푸사이 1 프라임, 푸사이 2 프라임은 행렬, 푸사이 1, 푸사이 2라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0. 여기는 푸사이 2니까 0이라서 C2 대칭 조작을 요런 2x2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캐릭터는 얼마냐? 0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똑같은 건데 C3 대칭면은 C3 대칭면은 조금 헷갈려 근데 C3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C3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C3를 해주게 되면은 120도를 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약간 비스듬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프린트물에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직각좌표기로 표현하는 게 있지, 그죠? 먼저 내가 요 놈 있잖아, 요 놈. 요 P오비탈을 그냥 요 벡터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요 벡터.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오비탈을 요쪽 벡터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요 벡터를 요 함수를 120도 돌려주게 되면 벡터가 요쪽 방향의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파란색으로 푸사이 1 프라임으로 표현. 그러니까 벡터를 뭐로 표현했냐면은 이 P오비탈을 벡터로 표현한 거야. 방향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게 푸사이 1이 되고 요게 푸사이 2가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몇 도가 되냐면은 30도가 되기 때문에 푸사이 1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푸사이 1과 푸사이 2 선형결합으로 마찬가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십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푸사이 1 프라임은 빼기 푸사이 1의 사인 30도. 왜냐면 요거니까 요 값이 요것에 해당.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이게 플러스 축인데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요쪽 축성분은 어떻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에 푸사이 2에 코사인 30도. 그래서 푸사이 1을 푸사이 1 프라임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런 수식이 나오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보면 아래쪽 화살표를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요게 푸사이 1이고 요게 푸사이 2예요. 근데 요 화살표가 나죠. 요 화살표는 요 P오비탈은 이제 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도가 되냐면 요게 30도가 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행렬을 씌우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프린트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푸사이 1 프라임, 푸사이 2 프라임은 2x2 행렬이 나오고 푸사이 1, 푸사이 2인데 여기가 빼기 사인 30도 빼기 코사인 30도 뭐 이런 식의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요 대칭에 해당하는 캐릭터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캐릭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으로 두 개의 P오비탈은 E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정사각형 모양 문제. 이게 보론이 있고 수소 4개가 붙어있는 정사각형. 얘도 비슷한 얘기 해줄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D4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보론은 2s가 있고 3개의 수소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개 붙어있는 수소 오비탈은 여기 4개가 있겠죠. 이 4개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면 하나는 이런 오비탈, 두 번째는 이런 오비탈, 세 번째는 이런 오비탈, 네 번째는 이런 오비탈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위치에 있는 s 오비탈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오비탈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분자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형결합을 해서 이 분자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 오비탈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분자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D4라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D4라는 대칭성은 뭐냐면은 정사각형 분자에서 칠판의 수직으로 90도 돌려주거나 180도 돌려줬을 때 분자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C4, C2 대칭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20도, 180도 돌려주는 대칭축이 2개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180도 회전축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또 회전축이 또 2개가 있어. 이쪽 방향의 회전하고 이쪽 방향의 회전에 대한 또 다른 대칭 조작이 또 2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캐릭터 테이블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경우는 A1 타입, A2 타입, B1 타입, B2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보론에 있는 2s 오비탈, 3개 2p 오비탈이 이 4쪽에 어디에 5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어사인을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처음에 4개 있는 그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결합해서 얘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근데 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야. 이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오비탈은 우리가 여기 프린트물에 왼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지.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4개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이쪽은 전부 뿔뿔뿔뿔 있는 오비탈. 그리고 맨 위쪽은 뿔마 뿔바인 오비탈. 근데 가운데 있는 오비탈은 이런 거였었죠. 뿔뿔 마마. 여기도 뿔뿔 마마 뿔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4개 오비탈을 선형을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비탈은 어떤 타입이냐면요 A1 타입이고 얘는 B1 타입이고 이 2개가 E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오비탈은 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A1 타입, B1 타입, E 타입으로 4개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보론에 있는 2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은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죠. 보론에 있는 2pg 오비탈은 뭐가 될까요? 2s 오비탈은 2s 오비탈은 얘가 당연히 A1 타입이 될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p 오비탈에 있는 것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A2 타입이 되고요. 이게 이제 E 타입이 돼. 아까 D3랑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A1 타입, B1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해줬거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은 같은 대칭성끼리 상호작용 시켜주면 되는데 먼저 여기 어디 있죠? 이거 A2 있죠? 여기 A2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칠판으로 뻗어나오는 PG 오비탈이거든요. 걔는 여기 상호작용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여기 A1 있고 B1 있고 E는 있지만 A2가 없잖아요. A2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 첫 번째 스텝에서. 맞나요? 여기 A2 타입은 어떤 타입의 P 오비탈이냐면은 칠판으로 빠져나오는 P 오비탈이야. 근데 걔는 여기 없어. 여기 상호작용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A2는 그대로 옆으로 빠져나와. 1단계. 자, 그 다음에 여기 B1 어떤가요? 여기는 B1 있거든, 오른쪽에. 근데 여기는 B1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 카운터 파트가 없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빠져나와.
그러니까 얘도 넘버인딩 오비탈이고 얘도 넘버인딩 오비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A1 있죠, A1. 여기 A1을 뭐랑 상호작용할 거냐면 당연히 여기 A1이랑 상호작용할 거예요. 여기 A1이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당연히 다 뿔뿔뿔이겠죠. 뿔뿔뿔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만 플러스고 맨 위쪽은 마이너스 되는 오비탈.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여기도 사라졌고 여기도 사라졌어. 여기 뭐가 남냐면은 두 개의 2오비탈이 남게 돼 있어요. 여기도 뭐만 남죠? A1 했고 A2는 넘버인데요. 여기도 두 개의 2오비탈이 남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개의 2오비탈. 이 두 개의 2오비탈 어떤 모양이냐? 하나는 이런 오비탈, 다른 하나는 이런 오비탈. 이거 두 개가 2라고 그랬었죠? 여기도 두 개가 남아. 2오비탈이. 뭐가 남는 거죠? 얘하고 얘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두 개의 본딩을 만들고 두 개의 안타의 본딩을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오비탈. 이 오비탈은 얘하고 상호작용하냐 얘하고 상호작용하냐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는 오비탈하고 상호작용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하고만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오버랩이 제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만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우리가 일반화학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결론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화학 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베릴륨의 오비탈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는 수소 오비탈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요 각각하고 얘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의 대칭성을 반영하고 있는 오비탈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를 게라드 아니면 운게라드로 구분한 다음에 했었잖아요. 여기는 D3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4개 오비탈이 나올 텐데 요 4개 오비탈을 선형 결합을 해서 요 분자가 갖고 있는 대칭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 분자 갖고 대칭성은 A4가 되기 때문에 A1, A2, B1, B2, 2가 되기 때문에 요 4개를 선형 결합을 해서 요 대칭성을 갖는 오비탈로 바꿔주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자, H3 정삼각형 H3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지도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오비탈을 SA라고 부르고요. 이걸 SB라고 부르고 요거를 여기는 S 오비탈 SC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사인은 A1 SA A2 SB A3 SC의 선형 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했다는 처음 결론은. 그때 결론이 뭐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가 우리 계속 했던 건지 이거죠. 그냥. 이 오비탈이 나오고 얘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갖다가 풋사이 3라고 그랬고 얘를 풋사이 1이라고 그랬고 얘를 풋사이 2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 두 개가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 세 개의 S 오비탈로 구성된 요 분자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해요. 여기가 SA 함수, SB 함수, SC 함수. 세 개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은 요 3차원 벡터 공간의 어느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요 함수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SA 함수, SB 함수, SC 함수를 구성하는 어떤 3차원 공간 한 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 풋사이 3,
풋사이 1, 풋사이 2를 구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3점 구간상에 이렇게 3점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 요게 풋사이 1이고 요게 풋사이 2고 요게 풋사이 3라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풋사이 1하고 풋사이 2가 이런 어떤 평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면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3점 공간에 있는 한 함수는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점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떨까요? 요 함수가 풋사이 3 축에 있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계속 요 에너지만 나온다. 하나의 에너지만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 풋사이 2하고 풋사이 3가 이런 평면이 있잖아. 평면에 있는 함수들은 다 에너지가 뭐가 나올 거야? 다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얘하고 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함수는 에너지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그림상에서는 뭐죠? 풋사이 2하고 풋사이 벡터가 이루는 평면에 있는 점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요 평면에도 없고 요 직선에도 없는 함수들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무슨 상태죠? 이거는 일종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 선형 결합이 된 상태라서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은 어떨 땐 얘가 나오고 어떨 땐 얘가 나온다. 요 상대적인 얘기 점이 요 평면에 더 가깝냐, 요 축에 가깝냐에 따라서 요건 달라질 수가 있죠, 그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에너지 측정하면은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얘가 나올 때가 있어. 이 상태는. 근데 요 점은 어떻게 되죠? 하나만 나와. 요거만 하나만 나와. 주구장창. 요 평면에 있는 점을 측정하면 어떻게 돼? 요것만 나와. 요게 에너지만 나와. 근데 요 평면에도 없고 요 축에도 없는 여기 있는 점에 있는 상태의 에너지 측정에는 어떨 땐 얘가 나오고 어떨 땐 얘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분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자, 그래가지고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구했는데 우리가 요 분자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고 그러냐면은 D3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D3. 근데 D3가 갖고 있는 대칭 조작은 항등원이 있고 C3가 있고 C2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수 타입은 A1 타입, A2 타입, E 타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타입이라고 그랬냐면은 A1 타입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여기 111이니까. 이 함수는 120도 돌려주더라, 180도 돌려주더라도 바뀌지 않는 함수예요. 그죠? 요 두 개는 어떤 함수라고 그랬냐면은 E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E 타입. 이 함수는 대칭 조작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2x2 확률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2x2 확률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대각선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10도 돌려줄 때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0이 나오고 180도 돌려줄 때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요 두 함수가 왜 E 타입이냐면은 요 C3 대칭 변환이나 C2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건 2x2가 나오는데 대각선의 합을 구해보면 얘는 0이 나오고 1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E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냐면 얘만 따로 해가지고서 요걸 구했고 그 다음에 얘 따로 구해가지고서 구해봤더니 요 타입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할 것은 뭐냐면은 얘는 합쳐줘. 다시 말하면은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세 개를 가지고서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은 풋사이 1 프라임, 풋사이 2 프라임, 풋사이 3 프라임이 나올 거라서 마찬가지로 요 C2라는 대칭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요 행렬이 몇 바이 몇이 나올 거냐면은 세 개 함수로 했기 때문에 3x3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가지고서 C2라는 대칭 조작을 표현하게 되면은 당연히 3x3 행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2라는 놈을 행렬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풋사이 3고요. 그 다음에 요게 풋사이 2고
그다음에 이게 풋사이 3야. 이걸 C2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얘가 뿔 얘도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뿔마 이렇게 나오지. 이거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뿔마마 이렇게.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풋사이 3 프라임은 풋사이 3야.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풋사이 2 프라임은 마이너스 풋사이 2가 나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돌려줘도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풋사이 3는 풋사이 3야.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블에 나와있듯이 풋사이 1 프라임, 풋사이 2 프라임, 풋사이 3 프라임은 3x3 행렬로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게 3, 이게 3, 2, 1이 헷갈리겠네. 이게 3, 2, 1이네. 1, 2, 3가 되니까 이 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0, 0, 1, 0, 0, 0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온다. 행렬로.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2라는 행렬, C3라는 행렬, C2라는 행렬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렬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대각선 행렬이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온다는 거, 1. 그래서 우리가 2라는 대칭조의 행렬을 표현해주게 되면은 3x3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C3도 마찬가지로 3x3가 나오고 C2도 3x3가 나오는데 대각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0이 나오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1이 나오더라. 자, 근데 이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다 지워버렸네.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 여기가 뿔이고 얘는 A1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는 E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A1은 캐릭터가 111이고 2는 뭐냐면은 2 마이너스 여기거든요.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더해주게 되면은 3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온다는 거야. 얘가 A1 타입이고 얘가 E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를 이용을 해서 요 각각의 대칭 조작을 행렬을 표현한 다음에 대각선 값을 구하려면 36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얘는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361이 나온다는 것이 나와야 당연하다는 거지 이게.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도 가능하네. 거꾸로. 내가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데 함수 3개 가지고서 행렬을 만들어줬더니 캐릭터 값이 30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거꾸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지금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게 A1 타입이라는 거 계속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요게 E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게 A1 타입이고 E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요게 A1이고 요게 E 타입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3개 함수로 요 각각의 대칭 조작을 구하게 되면은 3x3 행렬이 나오는데 그 3x3 행렬이 대각선 값을 구하면 30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A1 타입하고 E 타입이 이렇게 값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알았다고 했을 때 301이 알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E 타입 하나하고 A1 타입 하나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가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알았다고 했을 때 얘를 구했는데
거꾸로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알았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바꿔지는 A1 타입이 하나 있고 E 타입이 하나가 있는지 거꾸로 알 수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왜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캐릭터 테이블이 굉장히 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캐릭터 테이블. 이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은 그러니까 D3가 있고 그러니까 E가 있고 C3가 두 개 있는데 내가 풀어 써줄게. C3, C3. 그 다음에 C2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 그대로 다 써주려고 그래요. 그럼 A1의 캐릭터는 이게 전부 11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1이 3개. 2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캐릭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걸 갖다 6개의 숫자로 구성이 된 놈이잖아요. 이걸 6차원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00이라고 하는 6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 벡터라고 생각해 앞으로. 얘도 벡터, 얘도 벡터, 얘도 벡터. 6개의 원소로 구성된 벡터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 이 벡터하고 예를 들어서 A2 벡터를 잡은 다음에 내적을 시켜줘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0이 나와요. 여기 2죠, 그죠? 마이너스 상쇄가 되죠. 여기 0, 0, 0이야. 요 벡터하고 요 벡터 내적시켜주면 0이 나와. 요 두 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집어가지고서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딱 집은 다음에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은 무조건 0이 나와. A1과 A2도 내적시켜주게 되면 0 나오고요. A1과 2를 내적시켜주게 되면 0. 그러니까 다른 놈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와. 캐릭터 테이블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자기끼리 내적을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끼리 내적을 A1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죠. 자기끼리 내적시켜주면 6이 나와. A2끼리 내적시켜주면 얼마가 나오나? 그래도 6이 나와요. 그죠? 2끼리 내적시켜주면 어떻게 나오나? 그래도 6이 나온다. 6. 똑같아. 자기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와. 근데 그 6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요놈의 숫자야. 대칭 조작의 숫자. 이게 6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룹에서 대칭 조작의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룹 오더라고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테이블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룹 오더가 나오게 되겠어. 그룹 오더는 뭐냐면은 그룹을 구성하는 대칭 조작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것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은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대답이었냐면은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캐릭터 값을 구했어. 얘를 구했어. 구했을 때 역으로 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앞으로 내가 시그마라고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시그마. 어떻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행렬을 구한 다음에 행렬의 그 대칭 값을 그 대각선 값을 구한 값을 내가 시그마라고 얘기해 줄게. 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일반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일반 형태는 A1 이것도 벡터거든요. A1 벡터가 뭐 A1개 있다. A2 벡터가 뭐 A2개 있다. 그 다음에 2가 A3개 있다. 일반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의 케이스는 이게 뭐에 해당하나요? 우리의 케이스에서는 또 지웠나? 우리의 케이스에서는 아유, 다 지워버렸네. 자, 우리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하나가 있었죠. 여기 A1 타입.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A1 타입이고 E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A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E 타입이 하나가 있군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A2는 0이라는 얘기야. A2가 없잖아요. A1이 1이야. 그 다음에 A3도 1이라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얘를 구했을 때 A1, A2, A3를 구할 수 있냐가 내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무슨 사실을 이용할 거냐면은 이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이것들이 벡터인데 자기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그룹 오더가 나오고 다른 것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 0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2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A2가 얼마인지를. 얘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내적시켜주게 되냐면 A2를 내적을 시켜줘. 여기다가 A2를 내적을 시켜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될까요? A1에다가 A2에다가 A1을 내적시켜 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2에다가 A2를 내적시켜 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3에다가 2를 내적시켜 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끼리 내적시켜 주면 어떻게 되냐면 0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A2에다가 A1을 내적시켜 주게 되면 0이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2에다 2를 내적시켜 주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오죠?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켜 주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H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H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쪽은 A2만 나오고 왼쪽은 어떻게 되죠? H분의 1에 A2에 시그마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A2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2를. 그러면 여기로 예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구한 것이 3, 0, 1이거든요. 그 중에 요 A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A2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2는 1,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를 내적을 시켜봐. 그 얼마가 나오죠? 여기 3에다 1 곱하니까 3 나오죠. 0에다 1 곱하니까 0이죠. 근데 1에다가 1을 마이너스 곱하는데 이거 두 개가 있고 이거 세 개가 있잖아. 얘에다가 얘 곱해주게 되면 4. 얘에다가 얘 곱해주면 0. 얘에다 얘 마이너스인데 세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0 나온다는 거야. 0.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한 캐릭터에다가 A2를 내적시켜주게 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A2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2가 제로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E 타입이랑 내적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를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3에다 2를 곱해주게 되면은 6이 나오죠. 그죠?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은 0이 나오죠. 1에다 0 곱해주면은 0 나오죠. 그죠? 거기다 뭐로 나눠주죠? 그룹 오더로 나눠줘.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 1. 따라서 여기 안에는 E 타입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마지막으로 얘에다가 A1을 내적을 시켜볼게요. A1 내적시키게 되면 3에다 1 곱하니까 3이 나오고 0에다 1 곱해주면 0이 나오고 1에다 1을 곱해주는데 3개가 있으니까 3을 곱해줘. 그러니까 얼마가 나면 6이 나와. 6. 다시 말하면 6에다가 다시 6을 나눠주게 되면 1이 나와. 따라서 얘로부터 뭐를 알 수가 있죠? 아, 이 안에는 E 타입이 하나가 있고 A1 타입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 수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룹 시오리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된 삼각형 분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분자 벡터를 구했어. 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A1 타입이고 이게 E 타입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캐릭터 테이블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세 번째 함수고 이게 첫 번째 함수고 이게 두 번째 함수라고 했고 근데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D3, 2, 30,
3C2에 EC3 있을 때는 A1 타입이 있고 A2 타입이 있고 이 타입의 캐릭터가 쭉 나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정사각형이 있고 분자부터를 구했어. 구했더니 이건 A1 타입이고 이게 E2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캐릭터가 보면 여기는 뭐 2-1 0이고 뭐 이게 1, 1,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가 있는 그런 경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랬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함수 세 개 가지고서 풋사이 1 함수, 풋사이 2 함수, 풋사이 3 함수를 뭐 C3 대칭 조작을 시켜줘. 그러면은 풋사이 1 프라임, 풋사이 2 프라임, 풋사이 3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행렬이 나올 거야. 행렬.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올 거냐면 3x3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 캐릭터를 구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나올 거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거 0 나올 거라는 0. 그러니까 C2였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라는 거야. 거꾸로가 뭐냐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얘를 구했다는 거야. 얘를 구했더니 3, 0, 1이 나왔어. 이걸 알고 있어. 얘를 알고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거꾸로 얘를 도출해내는 지가 알고 싶은 거야. 거꾸로.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얘가 구해졌으니까 얘를 구한 거거든요. 얘가 구해졌다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한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부터 거꾸로 할 거야. 뭐 거꾸로 할 거냐면 얘가 주어졌다. 얘를 어떻게 한 방법을 구했어. 구했다고 할 때 얘로부터 얘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지. 아, 여기에는 A1 타입 함수가 하나가 있고 E 타입 함수 두 개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도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캐릭터 테이블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독특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냥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그룹 오다인 H가 나오고 다른 것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로부터 얘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남는 일은 뭐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죠? 얘를 가지고서 슈레딩거 방지 근사로 구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얘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맨 마지막 페이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걸 풀었어. 그래서 뭐 요 함수 나오고 요 함수 이거 요 함수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구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SA 오비탈, SB 오비탈, SC 오비탈 있잖아요. SA하고 SB하고 SC 오비탈을 대칭 조작을 해. 예를 들면 C3 대칭 조작을 해. 그랬을 때 또 무슨 행렬이 나오겠죠? 얘를 가지고서 C3 대칭 행렬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가지고, 요 세 개 가지고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는 얘 가지고서 풀었어. 그래서 얘는 어떤 오비탈이고 얘는 어떤 오비탈 구한 다음에 구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모르고 그냥 여기 오비탈, 여기 오비탈, 여기 오비탈, 요 세 개 오비탈 가지고서 그 대칭 조작 행렬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SA 오비탈이거든요. 요거를 C3 대칭 조작하게 되면은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 120도 돌려주게 되니까 요 놈이 어디로 가나요? 요 놈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SA가 여기가 SA고 SB고 SC라고 그러면 요 놈을 대칭 조작하게 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마찬가지로 요 오비탈을 C3 대칭 조작하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 이게 돌려주게 되면 이 오비탈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오비탈을 120도 돌려주게 되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면 여기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야. 그걸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나온 놈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SA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SB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SB 프라임은 SC가 되는 것이고 SC 프라임은 SA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행렬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SA 프라임, SB 프라임, SC 프라임은 그러니까 SA, SB, SC라고 그러면 여기가 3x3 행렬일 거거든. 근데 SA 프라임은 SB야. S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0 곱하기 SA 플러스 1 곱하기 SB 플러스 0 곱하기 SC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0, 1, 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요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위치에 있는 SO베타를 120도 돌려주게 되면 여기로 가거든요. 뭐가 된다는 거죠? SC가 된다는 거야. SC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하면 0 곱하기 SA 0 곱하기 SB 플러스 1 곱하기 S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 0, 1이 된다는 거지. 소형음이 0, 0, 1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 곱하기 SA 0 곱하기 SB 0 곱하기 SC가 되니까 1, 0,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20도 돌려주는 C2 대칭 조작을 3x3 행렬로 표현했었어요. 120도 돌려주는 놈을 3x3 행렬로 표현해줬더니 요 값이 나오더라고요. 요 값. 캐릭터가 얼마죠? 이거? 0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 뭘 해주면 될까? 이제 C2도 한번 해볼까요? C3가 아니고 C2로 해볼게요. C2. C2. 이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자기 자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SA 프라임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어떤 값이냐? SC야. SB 프라임은 SC가 나와.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180도 돌려주게 요게 되고 따라서 SC 프라임은 SB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표현해주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SA 0 곱하기 SB 0 곱하기 SC니까 1, 0, 0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1, 0,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어떻게 될까? SB 프라임은 0 곱하기 SA 0 곱하기 SB 플러스 1 곱하기 SC 0, 0, 1 이렇게 나와. 0, 0, 1 이렇게 돼.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0 곱하기 SA 1 곱하기 SB 0 곱하기 SC 그래서 0, 1, 0 0,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2 대칭 조작을 행렬을 표현해주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 값을 구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01 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 함수로 캐릭터 값을 구해도 301이 나왔었거든요. 아까 301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C3 대칭 조작이나 C2 대칭 조작을 행렬로 만든 다음에 캐릭터 값을 구하면 301인데 얘로 구하지 않고 뭐로 구한 거죠 지금? 요 함수까지로 구해도 똑같이 301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근사적으로나마 풀어가지고서 얘를 구한 다음에 구한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거죠? 그거 안 구한 거잖아. 이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이 어텀의 곱일 때 3개 가지고서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요것만 구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요것만 구하게 되면은 A1 타입이 몇 개가 있고 E 타입이 몇 개인지 구한다는 거야. 이것만 구해지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캐릭터 테이블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요것만 구하면 돼. 근데 얘를 구할 때 굳이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걸 구하지 않고 그냥 요 함수, 세 개 함수만 가지고서도 똑같이 캐릭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요것만 가지고서 얘가 금방 나온다는 거야. 얘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왜 같아질까요? 왜? 근데 그거는 약간 히트가 있었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죠. 여기가 요놈을 함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함수 집합을 표현할 때 얘를 갖다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요 함수하고 요 집합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다고 했네? 얘 대신에 난 그게 싫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하겠다 했을 때 이 가지고 구한 행렬하고 얘로 구한 행렬이 다른 값을 보이지만 뭐는 같다고 그랬죠? 캐릭터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요 집합, 요 함수 집합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생각을 해서 요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랑 난 이게 싫어.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놓고서 요 놈을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행렬값은 달랐지만 뭐가 같았었냐면은 행렬값은 달랐었지만 캐릭터 값은 같았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거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내가 풋사이 3,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의 선형 결합을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요 세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을 이용을 해서 C3라는 대칭 조작하고 C2라는 대칭 조작의 행렬을 구하는 거나 난 싫다. SA, SB, SC 세 개 함수의 선형가로 표현된 놈을 이용을 해서 요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랑 행렬값은 달라. 행렬값은 다른데 뭐는 같냐면은 캐릭터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얘로 캐릭터 값을 구하나 얘로 캐릭터 값을 구하나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함수 공간하고 얘가 만든 함수 공간은 똑같거든. 아까도 내가 뭐라고 그랬었네. 얘 놈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갖다가 여기가 SA다. 여기 SB다. 여기 SC다. 얘 가지고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함수 3개가 나온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로 표현할 함수 집합이나 SA, SB, SC로 하는 함수 집합이랑 사실은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함수 집합이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따라서 내가 C3라는 대칭 변환하고 C2라는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SA, SB, SC로 했을 때하고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로 했을 때 행렬 값은 달라. 우체적인 값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캐릭터 값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금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 캐릭터 값이랑 요놈을 했을 때 캐릭터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 이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입이 몇 개 있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A1 타입이라고 그러고 여기 E 타입이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는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가 있어. 일단 요것만 알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세 개의 함수로 구성된 요 분자 비탈이 A1 타입이 하나가 있고 E 타입이 하나 있어. 그것만 알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는 몰라도 돼.
이게 몇 개 있는지 여기 몇 개 있는지만 알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굳이 얘를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풀 필요가 없고 요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요 어토믹 오비탈만 가지고서도 캐릭터 값을 구해 가지고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비탈 얘기고요. 진동 모드도 똑같다라는 거야. 진동 모드도 예를 들면은 아까 물 분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물 분자가 세 가지 진동 모드가 있거든요. 이런 시메트릭 스트레칭이 있었고, 밴딩 모드가 있었고요.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놈이 A1 타입이고 얘가 A1 타입이고 얘가 무슨 타입이었었네? B1 타입이었었네. 얘가 B1 타입이었었네. 얘가 무슨 타입이었나요? 얘가 B1 타입 맞네. B1 타입이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진동 모드는 A1 타입이 2개, B1 타입이 하나라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 필요 없고 나는 뭐만 알고 싶으면 이거만 알고 싶은 거야. A1 타입이 2개, B1 타입이 하나 있다는 것만 알고 싶어. 왜 그러냐면은 얘를 딱 보는 순간 야 A1 모드는 I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B1 타입은 라만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은 C2V 그러면은 A1, A2, B1, B2 그런데 옆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G가 있고 RG가 있고 X, R, Y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A1 타입은 G축방의 달고온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B1 타입 진동 모드는 X방의 달고온태가 바뀌고 B2 타입은 Y1 방의 달고온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A1 타입하고 B1 타입, B2 타입은 IR에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A2 타입은 여기 없잖아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몇 개의 IR픽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개가 다 보인다는 거지. 왜냐면 A1 타입도 IR에서 보여. B1 타입도 IR에서 보여. 그 말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 군데서 다 IR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통 붕어학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동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알게 되면은 바로 즉시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 여기 IR 보이겠네, 여기 IR 보이겠네. 그 얘기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라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 알고 싶다는 이거를.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서 굳이 이 화살표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구할 필요가 없고 분자를 딱 보는 순간 여기가 몇이구나, 여기가 몇이구나 해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마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붙는 내가 볼 때는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